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광활한 공간 속에 떠 있는 장면을. 우주의 어둠이 반짝이는 별들을 포근히 감싸고 있으며 그 별들은 먼 불꽃처럼 고대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우리의 우주, 이 광대하고 눈부신 세계는 거대한 천체들의 안식처입니다. 그 천체들은 인간의 마음을 신비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사로잡습니다. 한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기체 구체가 맹렬히 타오르며 핵 속 깊은 곳에서 열핵 반응으로 우주의 밤을 밝히는 장면을. 그곳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생명과 죽음의 끝없는 교향곡처럼 찬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주에는 이러한 별들이 수조 개나 존재하며 우리의 태양은 그 무한한 사막 속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익숙한 불꽃으로 매일 새벽 우리의 푸른 행성을 비추는 그 태양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홀, 모든 것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끝나는 곳. 가까이 다가선 물질은 자비 없이 삼켜지며 저항할 수 없는 인력에 의해 찢기고 늘어집니다. 죽음의 속삭임처럼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 옆에서 우주는 웅장한 나선 은하들을 품고 있으며 안개 같은 성운들은 창조주의 추상화처럼 펼쳐집니다. 회전하는 행성들과 손살같이 지나가는 혜성들, 수억 개에 달하는 그 각각이 형성과 변화의 고유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무수한 천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혼란의 순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인내 어린 느린 과정 속에서? 답은 우주 자체에 있으며 존재의 첫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 재능 있는 신부이자 과학자였던 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초기 천문 관측에 기반하여 용감하게 제안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원시 원자로부터 팽창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즉,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간과 시간이 무에서 폭발하며 공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음파처럼 퍼져나가 우주의 첫 숨결을 가져왔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사방은 주로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안개 같은 기체 구름뿐이었습니다. 무한한 대양 위 아침 안개처럼 천천히 떠도는 그 구름들. 아직 빛나는 천체는 없었고 차가운 침묵만이 지배하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어린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주의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인 중력,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굴곡으로 묘사한 그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처럼 밀도가 높은 기체 구름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중력의 힘 아래에서 그 구름들은 뭉치고 쌓여 내부 온도와 압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끓어오르는 보일러처럼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 정화되어 첫 번째 별들의 세대를 탄생시킵니다. 어둠을 밝히는 최초의 불꽃들,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면서 암흑물질, 우주의 약 27%를 차지하는 빛나지 않지만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력을 제공하는 신비로운 형태의 물질과 함께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은하라 불리는 거대한 천체 시스템이 형성되며 수억 개의 별들을 담은 우주의 소용돌이처럼 영원한 춤을 춥니다. 물론 우리의 은하수도 그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통과하는 빛의 소용돌이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나이를 약 46억 년으로 추정하며 이는 달의 암석과 운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은 은하수의 기체 구름 속에서 태아처럼 형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유아기에는 수천 개의 암석 파편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는 이전 세대 별들의 죽음, 초신성 폭발로 무거운 원소들이 사방으로 퍼진 잔재입니다. 그 잔재들이 생명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력 덕분에 그들은 계속 충돌하고 융합하며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태양을 도는 행성들로 완성됩니다. 뜨거운 표면의 수성, 두꺼운 대기의 금성, 푸른 우리의 집 지구, 그리고 모든 행성들, 암석과 기체의 구체들이 우주의 왈츠를 추는 것입니다. 만물의 중력이 우주의 천체들을 조각했으며 모든 생명의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정교함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입니다.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은하 내 대부분의 별들이 자신만의 행성을 가진 동반자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독한 여정 속 친구들처럼. 그리고 더 최근인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백 개의 잠재적 행성들을 추가로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액체물이 있을 수 있는 암석 행성들도 포함되어 지구 위에 생명의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깊은 적외선 이미지들이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2025년 제임스 웹 망원경의 최근 발견으로는 우주가 730백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폭발한 초신성을 관측한 것, 대기 조성이 기존 모델을 거스르는 이상한 외계 행성, 그리고 충돌하는 나선 은하들의 상세한 층위뷰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붉은 점으로 불리는 고대 초대형 블랙홀들, 도망치는 블랙홀, 그리고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포착하며 블랙홀 성장의 가속화된 과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 초기의 블랙홀이 상대적으로 작은 천하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며 직접 붕괴 블랙홀 이론을 강화합니다. 더 넓은 우주 규모로 시야를 확대하면 별들의 수는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총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약 70SEXTILLION 개의 별대 7.5 섹스틸리언 개의 모래 알갱이. 이 숫자는 우리를 작디작은 존재로 느끼게 하며 대양 속 물방울처럼 그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 930억 광년 범위에 흩어져 있으며 빛,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 이 횡단하는데 930억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그 작은 구석에 불과하지만 가장 밝은 별들의 빛으로 비추어지며 존재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체에는 수명 한계가 있으며 이는 슬프지만 결말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 핵 연료를 소진한 후 자신의 중력에 저항할 수 없어 결국 블랙홀로 붕괴합니다. 시공간의 천공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도 먼 미래에 서서히 꺼지며 우주를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곳으로 만듭니다. 열사라 불리는 시나리오로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들이 깊이 사색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주는 영원한 어둠으로 돌아갈 테지만 그 전에 블랙홀이 간직한 비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재들은 두려움과 매력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수백 개의 자신 버전이 무한한 거울 속 유령처럼 반복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포톤 구체, 빛이 원형 궤도에 갇힌 껍질입니다. 극한 중력에 의해 굴곡되며 빛의 불멸의 원처럼 불과 15초 후 빛조차 당신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잔인하지만 매혹적인 주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블랙홀에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는 과학소설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현대 모델까지의 실제 물리 추론에 기반합니다. 당신을 던지기 전에 블랙홀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블랙홀이 신이 0으로 나누는 장소, 무한밀도의 터무니없는 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 괴물이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으며 1939년에 별들이 특이점으로 붕괴할 수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별들의 궤도 관측, 2015년 LIGO의 중력파, 그리고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의 M87 블랙홀 첫 이미지, 이어 2022년 사지타리우스 A 별표 이미지를 통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거대하고 밀도가 높은 별들이 생명의 끝에 다다르면 끔찍한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 붕괴합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특이점이라 불리는 시공간의 신비로운 점이 생깁니다. 무한 밀도와 무한 중력을 지니며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2025년의 최근 발견으로는 세계의 초대형 블랙홀이 충돌 과정에 있는 것, 108억 년 전이 초대형 블랙홀 클러스터, 그리고 자외선과 X선 빛의 관계가 수십억 년에 걸쳐 변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기본적인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재점화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물질의 질량에 의해 시공간이 굴곡된 결과라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공이 천을 늘어뜨리는 듯합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방식과 다른 행성들의 조화로운 우주 그림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블랙홀 내부에는 검은 물질 표면이 없으며 특이점이 단순히 너무 밀도가 높아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굴곡시켜 깊은 우물처럼 만듭니다. 벽이 수직인 그곳에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1939년에 제2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폭의 아버지로 유명한 와 하틀랜드 스나이더가 별들이 자신의 중력 아래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을 다시 생각하게 한 전환점이었으나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블랙홀에 던지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가 오싹해지지만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것이든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별, 행성, 심지어 우리 같은 작은 생물도 단지 슈바르츠 실트 반경까지 압축되기만 하면 됩니다.
독일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1916년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해를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발견으로 반경은 2gm, c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g는 중력 상수,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의 태양을 예로 들면 전체 질량을 반경 3km의 구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지구라면 약 9mm, 구슬 크기입니다. 인간이 블랙홀이 되려면 프로톤보다 작게 압축되어야 하며 믿기 어려운 크기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주변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블랙홀에 당신을 던질까요? 작은 것은 재미없습니다. 태양 질량 몇 배의 항성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전에 조성력으로 당신을 스파게티처럼 찢습니다. 크게 가보죠.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 태양계보다 큰 초대형 블랙홀, 수십억 태양 질량의 것들, 조성력이 부드러워 더 오래 살아남아 경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이 가까운 것으로 사지타리우스 A 별표, 우리 은하 중심의 초블랙홀, 약 430만 태양 질량, 당신은 이미 초당 220km로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인류가 촬영한 두 블랙홀 중 하나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네트워크가 2022년의 어두운 그림자와 주변 빛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2025년 최근 관측으로는 가스바람이 불어오는 것, 거의 최대 속도로 회전할 수 있다는 AI 분석, 그리고 별들의 안정적인 궤도가 이전 생각보다 덜 파괴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빠른 빛쇼와 은하 중심이 블랙홀 연구의 이상적 실험실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내가 그곳으로 날아가 사건의 지평선에서 1km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 우주선을 정박합니다. 공기는 여전히 평화로우나 가벼운 인력을 바람처럼 느낍니다. 당신을 자유낙하로 블랙홀 쪽으로 떨어뜨리고 나는 걱정과 흥분 섞인 마음으로 관찰합니다. 여기 핵심,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근처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시간을 경험합니다. 중력 근원 근처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시간 팽창 효과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생히 묘사한 바처럼 블랙홀 근처 행성에서 1시간이 지구에서 7년에 해당합니다.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 시계를 주겠습니다. 당신 관점과 내 우주선 관점의 시간을 표시하며 동기화합니다. 어머니 우주의 심장으로 향하는 당신의 모험, 어둠 속 여정이 시작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먼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장엄한 광경이 보입니다. 강착 원반, 기체와 먼지의 소용돌이 이 마찰로 극한 온도로 가열되어 지옥의 불꽃고리처럼 빛납니다. 보통 노트북으로 이 장면을 시뮬레이션하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현실에서 원반은 청색이나 백색으로 빛날 테지만 관찰 쉽게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시계를 처음 확인할 때 30분이 지났고 사건의 지평선까지 0.1%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에 나는 당신보다 11초 앞서 있지만 차이는 아직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당신을 감싸며 우주가 작별 인사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블랙홀 주변 시공간이 기괴한 시각 효과를 만듭니다. 측면, 심지어 뒤쪽 빛이 굴곡되어 당신 눈으로 들어옵니다. 왜곡된 렌즈처럼 시계를 다시 확인. 당신은 2시간 떨어졌고 1.4% 완성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44초 앞서 있습니다. 차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미치지 않습니다. 깊은 고독감이 들며 우주가 익숙한 세계에서 당신을 떼어냅니다. 블랙홀 중심의 어둠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는데 중력 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과할 빛을 굴곡시켜 망막에 때리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환영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더 지나 시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당신 관점에서 12시간이 지났지만 우주선에 나는 당신이 블랙홀 쪽으로 떠난 지 거의 15시간 반을 봤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워졌고 모든 것이 극도로 기괴해집니다. 악몽 같은 꿈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전에 당신은 경이로운 곳을 통과합니다. 이 특별 지점에서 시간이 멈추고 주변을 보면 그 광경이 당신을 경악하게 할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신비에 사로잡힙니다. 당신은 포톤 구체에 도착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이상한 장소 중 하나로 중력이 완벽히 균형되어 빛의 포톤들이 블랙홀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돕니다. 빛나는 물질이나 반사빛이 아니라 빛 입자들이 갇힌 것입니다. 탈출 없는 방황하는 영혼들처럼 빛이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영원히 원을 돕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포톤은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거나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 조건에서 포톤 구체에 서서 주변을 보면 당신 자신의 뒤통수 이미지가 무수히 반사됩니다. 당신이 바로 옆에 서 있는 듯 실시간으로
특수 효과 없이 모두 시공간의 굴곡 때문입니다. 로저 펜로즈가 특이점 이론에서 깊이 탐구한 현상으로 그는 2020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정을 계속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포톤 구체를 넘어 블랙홀이 시야를 점점 지배하며 어둠에 삼켜지는 느낌입니다. 원시적 공포가 솟아오릅니다. 어둠이 주변 공간을 굴곡시켜 블랙홀의 뒷면과 가장자리를 드러냅니다. 평평한 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들, 무한한 공면 거울처럼. 당신은 13시간 떠났고 사건의 지평선까지 24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나는 거의 20시간 당신의 여정을 봤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집니다. 또 18분 지나 시계를 확인. 나는 거의 40시간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18분이 내게는 18시간입니다. 차이가 시간을 환상으로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 6분 후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시계를 봅니다. 고장난 듯 내가 당신을 본 시간이 무한하다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고장이 아닙니다. 물리의 기적입니다. 우주선에서 나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지평선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걸 봅니다. 결국 당신은 희미해지고 붉어지며 중력 적색 편이입니다. 적외선 망원경으로만 보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도 당신이 지평선을 실제로 통과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마지막 6분이지만 내게는 영원입니다. 과학소설처럼 들리지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직접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상하게도 언제 그 경계를 넘었는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외부 우주를 볼 수 있으며 먼 별들이 반짝이고 내 우주선이 고독한 빛점처럼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빛, 당신처럼 특이점 쪽으로 돌진합니다. 무한 밀도의 그곳에서 물리 법칙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춥니다. 특이점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빛보다 빨라야 하며 상대성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외부 우주를 뒤로 보면 극단적 시간 팽창으로 우주의 전체 미래 역사를 빠르게 볼 수 있다는.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안으로 돌진할수록 외부 우주가 얇은 뒤로 압축됩니다. 평평한 그림처럼 마침내 특이점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발이 머리보다 강하게 끌려 몸이 늘어나는 과정, 스파게티화나 스파게티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킵손이 웜홀 연구에서 상세히 묘사한 현상으로 조성력이 당신을 길고 가는 실처럼 찢으며 당신과 블랙홀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우주를 떠돕니다. 이 전체 과정은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지만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우주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블랙홀, 그 신비로운 천체는 사랑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 이론, 블랙홀이 양자 효과로 시간에 따라 증발할 수 있다는 이나 로저 펜로즈의 특이점, 심지어 니코뎀 포플라프스키 같은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 있으며 웜홀로 연결된다는 것이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나사 나엑스 상위 물리학자 계정 같은 신뢰할 만한 소셜미디어에서 2025년 최근 논의로는 블랙홀이 특이점을 포함하지 않고 물질이 튀어나오는 화이트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JWST가 예상보다 이른 천하를 발견하며 암흑물질, 은하 형성의 중력 프레임을 제공하는 을 제거하거나 MOND 같은 대한중력 이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그 모든 신비로 우리를 탐구로 초대하며 학술적 열정을 현대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이 신비와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그들의 집단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르주 르메트르의 용감한 빅뱅 제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재적 통찰,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와 열사 시나리오에 대한 깊은 사색, 제2.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하틀랜드 스나이더의 블랙홀 붕괴 예측, 카를 슈바르츠 실트의 슈바르츠 실트 반경 발견, 로저 펜로즈의 특이점 이론, 킵손의 스파게티화와 웜홀 연구, 니코뎀 포플라프스키의 우주 내부 블랙홀 아이디어, 이 모두가 인류의 지식에 헌신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팀, LIGO 연구자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팀, 나사와 ESA 과학자들처럼 집단적으로 노력한 이들의 끈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조용한 헌신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사회에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기여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